진보와 보수의 두 입이 만나서 펼친 설전 홍카레오. 조회수가 100만을 넘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두 사람의 손익계산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60분간) 아주 맞짱 토론, 요즘에 유행하는 썰전 펼쳤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당한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패널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거를 독재라고 그래버리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은 좌파 광풍 시대다. 아, 독재는 아니고 광풍 광풍이다. 시대다. 지금 군사독재보다 더 교묘하게 억압을 한다. 어떻게 해요? 대선 끝나고 난 뒤에 1년 6개월 동안 최근까지도 날 조사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엄청 잘했던 건데.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독재 후예라고 했어요.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그랬어요. 지금 문 대통령도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저 태무에 안전하겠나? 그 앉아서 전 정부를 갖다가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건자에서 끌어내렸으면 제 키워드에 좀 집중해 주시죠. 가만히 있어. 근데 마음대로 막 하세요. 반칙이야, 반칙. 아니,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렸을 때 난 저쯤에서 끝나지 않겠나 봤는데 감옥 보냈죠. 거기다가 이명박 감옥 보낼 때는 지금 국사범도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재판받는 거는 잡범입니다. 경제범, 잡범 뭐 이렇게 됩니다. 이야, 저 양반은 그럼 퇴임하면 안전하겠나? 한 10여 명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혹시 뭐 본인은 완전히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고. 저는 당원도 아니에요. 당원도 아니고. 나는 불펜으로 물러나겠습니다. 불펜으로 물러나 있는 사람을 지금 뭐 주전 투수가 잘하면 불펜 투수가 등장할 일이 없죠. 그 주전 투수가 못하면 이제 불펜에서 또 찾아야 되겠죠. 내가 뽑은 데는 100% 들어옵니다.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유 장관이 곧 등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는 선임 담배대라고. 자, 오늘. 지금 특히 황교안 대표 체제가 지금 제1야당에 정립이 됐는데 이분의 리더십 스타일이 왠지 약간 몇십 년 전에 본 그런 흔히 보이던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1야당에. 그것은 그냥 말하기도 곤란하고 홍 대표님이 곤란한 것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 괜히 잘못 말했다가 어떤 비난 받으려고. 아니, 불펜에 계시더니 몸살이시네. 나는 정치 24년 동안 예. 몸살이니 정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몸살이시는 거예요? 천만에. 요거만 딱 대답하시죠.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예. 한마디 하고 딴 데로 넘어갑시다. 계속 그래 해보세요. 나라 그러니까. 이제 거들납니다. 그들은 절대 안 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니 경제가 좋아지면 무슨- 홍카콜라에서 사과 방송을 한번 하시고 나라가 거덜나면 아니네요에서 사과 방송 하시고. 나라가 거들라면 제가 사과할게요. 사과 방송 잘 되면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사과 좋은 하셔도 일인데 왜 사과를 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근데 걸로. 나라가 잘 되길 바라. 예, 아주 제작진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홍카레오 안 봤어도 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알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 혹시 어제 보셨나요? 봤습니다. 다 보셨나요? 네, 저 거의 다 양쪽에서 똑같은 내용을 편집을 좀 달리해서 냈다고 그러던데 양쪽을 다 보셨나요? 아니요. 아, 그렇진 않았고 홍카콜라만 봤어요. 홍카콜라를. 네. 일단 뭐 전체 내용을 다 했는데 상당히 많이들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뭐 내용들은 대충 알려져 있고 어제 이 시간에 두 사람이 무슨 속내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가 한번 짚어봤는데 오늘 한번 손익계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홍준표 전 대표는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라고 아하. 얘기하고 싶고요. 예. 유시민 전 장관은 그냥 본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막말의 상징으로 인식이 돼 있었는데
저걸 쭉 보다 보니까 저도 놀랬어요. 되게 유화적이고 예. 뭐 부드럽고 예. 아는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를 다시 봤고요. 또 결정적으로 하나는 나는 볼펜 투수다. 나 아직 대권 후보로서 예. 대권 후보로서 나 아직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만천하에 알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에게 저는 점수를 더 점수가 더 갔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열린 토론과 그 승자들, 이 칼폴포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예, 빗들어서 예. 이야기한 건데요. 저는 이러한 형태의 토론이 좀 더 많으면 많았으면 좋겠다. 어제 이 토론을 하기 전에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현실 정치가 해방 직후의 좌우익 대립에 버금갈 정도로 극한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지금 그 유시민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수록 자주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이 토론을 보신 분들은 상당히 아마 다들 이 좀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재담을 보는 듯한 예. 그러한 아마 재미를 느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그 유시민 이사장이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보시는 분들이 아마 팝콘과 두통약 중에 뭘 준비해야 될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팝콘만 준비해도 된다고 했는데 예. 저는 어제 팝콘 보면서 신나게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두 사람 다 승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도 혹시 보셨나요? 저만 재미없게 봤나 봐요. 사실 재미없어서 어저께 졸았고요. 아침에 예. 또 운동하다 보다가 또 뭐 나중에 뭐 운전하다 보다 이랬는데요. 그래도 오늘 또 근데 어쨌든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예. 흥행에는 성공했고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좀 생각보다는 토론 내용이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좀 토론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의 성공 요인이 있었어요. 예. 하나는 사실은 홍카콜라를 보는 사람이 유시민의 이사장의 말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예. 반대로 알렐레오를 보는 사람이 홍준표라는 정치인의 말을 들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진영의 사람이 유튜브라는 게 자기 진영 걸 계속 보게 되는데 예. 다른 진영 사람들에게 얘기가 전달됐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흥행하는 데 성공한 것이 뭐냐면 계속 지상파나 제도 언론에서 유튜브 방송을 예고해줬고 예. 지금도 저렇게 다루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국 그 언론사에서 한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다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정말 좋았던 거 딱 하나는 뭐냐면 재미가 없었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이나 감옥 재판에 가 있는 것 너무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좌파 독재는 아니다. 좌파 강풍이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좌파 독재 얘기하는 표현은 안 맞다 이거예요. 예. 저 두 가지는 아주 인상적으로 봤어요. 예. 어떤 역지사지의 느낌이 좀 예. 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읽혀지는데. 그런데 이제 정기남 교수 보면 두 분 다 잠재적인 대선 주자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이번에 서로 양쪽에서 뽑은 이슈들이 마치 대선 후보 토론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어떤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좀 주려고 했던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원고도 없이 예. 12년 만에 이제 이런 토론을 다시 한번 대선 후보 같은 그런 토론을 한 거죠. 저는 예.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 다 승자다. 예. 윈인 게임을 한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을 하고 싶고요. 앞서 왜 그럼 윈인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느냐? 당장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끝나고 나서 한 한마디의 워딩. 참 품이 있었다. 이 한마디로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저는 이 토론을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토론, 타협 또는 뭐 절충, 뭐 이런 화해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워딩들이 생각나는 그런 토론 아니었겠는가. 저는 좀 이 원내에서도 이런 좀 품격 있는 정책 대결로 좀 보답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이게 뭐랍니까? 물론 전문가, 정치 전문가랄까? 정치 아주 깊숙이 관계된 사람들은 아마도 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 예.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위닝 게임으로 본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의미 있게 봤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홍준표 대표와 유시민 대표 간의 그런 토론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감들이 이뤘던 것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뭔가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공과랄까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했던 부분이 좀 와닿았고요. 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또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좀 공감대를 이룬 것을 봤어요. 예. 자, 황교안 대표가 정말 이 나중에 보고를 참모들부터 받게 되겠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따질 건 따지고 하되 또 잘하는 건 따라주고 하는 그런 좀 유연한 리더십을 이번 토론에서 배웠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문석 박사 방송을 잘 아시니까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좌석 배치가 조금 특이했어요. 대체로 보면 사회자가 한 가운데 앉고 양쪽에 이렇게 배치를 할 텐데 사회자를 한쪽에 앉히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가운데 딱 앉아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왜 그렇게 배치했을 것 같습니까? 배려라고 저는 봐요. 배려. 네,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배려를 저런 방식으로 했다. 나이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 일부 보수 성향의 논객들이나 정치인들, 서정욱 변호사 포함해서 이 전제를 왜곡하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근자에 끌어내린 것으로도 모자라 감옥에 보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그 전에 다 일어났던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을 하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비평의 대상, 평론의 대상, 발언, 정치적 발언의 대상에 있어서 그 대상이 팩트에 맞지 않으면 그건 왜곡을 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선전선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그 촛불에 의해서 그 무너졌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그 수뇌부에 의해서 그 구속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치 보복으로 연결시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 부분이 그 하나의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가 또 그거죠.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근 1년에 야당 공격하는 것을 보니 참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독재자의 후예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대통령이 우리를 독재자의 후예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선전선동을 했고 그리고 또다시 홍준표 전 대표도 우리를 독재자의 후예라고 이야기한다, 야당을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팩트는 분명합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신들이 나 독재자야, 독재자의 후예야 라고 자청하고 뛰어들면서 그 야당 공격이라고 또 왜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정욱 변호사를 포함한 일부 이 보수 논객이나 정치인들이 제발 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팩트를 중심으로 평론을 해야지 안 그러면 선전선동의 다름 아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서정욱 변호사 발언 차례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거 덕실을 하나씩 보고 그다음에 어제 그 토론의 문제점을 하나만 지적하면 네. 일단 이게 유시민 이사장의 덕은요. 보통 이게 과거에 유시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참 이게 옳은 말도 싸머머 없이 한다. 예. 이게 김영춘 장관이 한 말이에요. 같은 진보 진영에. 근데 어제 홍준표 대표가 토론 끝나니까 야, 토론을 이게 품위 있게 한다. 이런 이게 칭찬을 해줬어요. 예. 따라서 이게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뭐 덕이 많죠. 예. 옛날에는 이게 싸머머 없이 한다. 예. 이런 이미지에서 품위로.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도 약간 이게 덕은 있을 거예요. 불펜 투수지만 아직까지 이게 좀 차기 대선 살아있다. 이런 이게 덕은 있을지 몰라도. 예. 그럼 이게 어제 토론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저는 이제 유시민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평론하고 싶지 않아요. 이분이 이게 정계 은퇴했다 하니 뭐 평론할 이유도 가치도 없어요. 그러기에 홍준표 대표는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어제 두 분이 예를 들어 이게 북핵, 경제, 패스트트랙 모든 게 평행선을 달렸어요. 유일하게 하나 일치한 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 이게 하나 일치한 거예요. 유시민 의원이 뭐라 했냐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몇십 년 전에 흔히 보는 리더십이다. 이랬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도 뭐 이게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된다면서 구체적 말은 안 했지만 과거의 공안검사 리더십까지 포함해보면 동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이렇게 지금 여야가 자유한국당이 목숨 걸고 투쟁하는 이 시대에 전 대표가 유시민 진보 쪽에 나가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게 공격하는 이게 과연 맞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자중질환이고 적전분열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저는 홍준표 대표 정말 이게 처신에 큰 게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이게 더 동지들의 등에 칼을 꽂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자꾸 덕으로 들렸는데 덕이죠. 네. 예. 화제를 모았던 맞짱 토론 홍카레오 손익계산서 따져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